9월 2일 월요일 상한문의 데이 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달이 9월 달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첫날을 맞이했을 텐데 별탈 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달을 시작할 때 첫 한 주가 중요하니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마시고 차분차분하게 한 주를 양봉 계좌로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욕심 없이 이번 주 한 주는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일 미션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고 내일 미션 종목들도 보도록 하죠. 9월 첫날 매매고 또 휴일이 지난 월요일이라서 종목을 좀 다변화시켜 보자 해서 좀 종목 수는 좀 많았지만은 충분히 보면서 이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섹터는 네 가지 섹터. 재료주 섹터부터 한번 봅시다. 삼천당 제약, MS 오토텍, LG 디스플레이 뭐 나름대로 약간의 재료가 뭐 있는 종목인데 이런 스타일은 재료주 스타일은 지켜보는 게 우선이죠. 지켜본다는 뜻은 보고 있으면 수급이 몰리는 강도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수급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자, 삼천당 제약부터 봅시다. 삼천당 제약은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시가가 플러스 6%, 고가가 플러스 8.6%. 전일의 시간에서 시가가 한 플러스 5, 시간에서 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출발이 됐는데 오늘 시가는 6%면 뭐 적당하게 출발은 잘 된 것 같은데, 자, 시가 6% 출발해서 8% 찍어주고 6% 출발해서 8% 찍어주고 못 가네요. 그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차없이 잘라야 되죠. 시가에 공략하시는 분들은 미련 없이 자르고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되죠. 물론 여기 9시 30분 거쳐에 저점을 잡아는 주고 다시 상승은 했지만은 그 뒤에 뭐 여기서 들어가신 분 있으시다면 뭐 나름대로 뭐 수익은 조금은 올려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매일 강조하는 아침 시장의 싸움에서 기가 끊긴 종목은 결코 뒤에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주지는 않죠. 이미 여기서 실망 매물이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껏 2% 폭이거든요. 시가에서 2% 폭. 이런 건 필요가 없다. 전일 시간에서 5% 정도 올려놓고 아침에 6% 정도 됐으면 가야죠. 그죠? 못 가면 필요 없다. 자, 다음 MS 오토텍. 시가가 보합이었군요. 보합. 고가가 플러스 3%. 근데 이런 스타일 종목은 시가가 보합이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종목은 조금 잘못됐죠. 왜냐면 이 종목은 지금 우리는 이게 재료주 아닙니까? 재료주. 재료주가 시가가 보합이라는 것은 그건 좀 아니죠. 보합이라는 것은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이런 종목은 그냥 가만히 봐야 되죠. 적어도 전일에 나왔던 어떤 주말에 나왔던 재료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았으면 보합에서 출발하기는 힘들죠. 물론 그 전날 먼저 이런 선도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합에서 출발이 됐다는 것은 시장에서 재료가 받아주질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공략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봐야 될 종목. 그래서 공략할 가치는 아침에 충족은 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MS 오토텍에서 배울 점은 어느 한 재료가 발생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보합 정도로 출발이 됐다는 것은
시장에선 거의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시장이 그 재료를 모르고 있다. 둘, 그 재료 가치가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다. 딱 그 두 가지거든요. 시장이 근데 첫 번째 시장이 아직 모르고 있다. 1번. 그래서 보합으로 잡힌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장의 참여들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기민하고 누구보다도 늑대 같고 여우 같습니다. 그런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른다는 것은 안 되죠. 나만 아는가 보다 이 재료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만 아는 재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합으로 잡혔다는 것은 그건 틀렸다. 그래서 공략할 가치도 없었죠. LG 디스플레이 뭐 재료는 뭐 같이 한 보자라고 했지만 썩 뭐 의미 있는 이런 스타일의 힘을 못 써죠. 힘을 시가 1% 고점이 플러스 3% 거기 다죠. 거기 다라면 1% 3% 거기 다란 말입니다. 끼는 없죠. 이런 이게 똑같은 재료를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제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를 예로 들어 봅시다. 만일에 그럴듯한 재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LG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가 있는 종목, 브랜드가 있는 종목 예를 들면 뭐 삼육물 요즘에 한참 뭐 많이 오르락 내려간 삼육물산이나 이런 종목이 만일 LG 디스플레이 같은 재료를 하나 툭 던져줬다면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죠. 난리가 또 나지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서 배울 점은 그럴듯한 재료라도 그것을 품에 안는 종목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속도는 훨씬 틀려진다. 압축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료주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공략을 해서 우당탕탕 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한번 보자라는 의미죠.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는지 뭐 특별하게 재료주는 받아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주 섹터. 일단 현재로서는 윙에푸드가 전일에 상한가를 가 있고 우리손 FNG와 윙입을 같이 짝짓기 매매로 보자. 아직 뭐 진행 중인 재료니까 그래서 윙입의 흐름을 잘 보면서 하자 이제 그랬는데 윙입은 오늘 나름대로는 뭐 고만고만하게 움직여줬죠. 시가가 9% 출발해서 고가가 19%까지 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 손은 시가가 8.8%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이 플러스 15%. 그러니까 거의 윙입과 같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윙입은 시가에서 출발해서 눌러줬죠. 눌러주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손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한번 볼까요? 눌러준 게 없습니다. 시가에서 그대로 먼저 치고 가려고 했죠. 이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약간 윙입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나 오늘.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만일에 오늘 윙입이 시가로 9% 뛰었지 않습니까? 9.6%. 그러면 우리 손 같은 경우는 시가를 한 5%대나 4, 5%대에 유지가 돼 주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손 같은 것은 한 4%나 5%대. 그래서 윙입이 아침에 눌림을 줄 때 우리 손도 같이 미끄러지면서 보합이나 보합 근처를 깨주고 같이 윙입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해 이런 모습이 동조가 돼야 되는데 그 동조할 거라는 의사를 우리 손은 이미 시가에서부터 버렸죠.
나는 독자적으로 갈 거라고 사실은 우리 손은 아침에 시가에서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시가가 벌써 8.8%, 즉 위기가 비슷하게 시가가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는 독자적으로 놀겠다는 좀 의미를 시가에서 강하게 나타내 준 겁니다. 즉 위기 네가 어찌되든 말든 나는 내 길로 가겠다. 그것이 아침의 흐름에서 다 나타났죠. 아침 8불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시가를 안 깼단 말이죠. 근데 윙입은 보십시오. 밑으로 꽉 쭉 2%대까지 밀렸거든요. 윙입하고 따로 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윙입의 흐름에 좌지우지가 되는 끌려가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 그 점이 좀 우리 손은 오늘 좀 아쉬웠다. 자기가 독자적으로 살려고 했으면 그대로 독자적으로 확 강하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아무래도 월요일이고 눈치장이 심한 월요일이고 9월을 시작하는 한 달의 첫 매매일이라서 끌고 가려는 의미보다는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참여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 독자적으로 좀 조금만 강한 힘을 줬으면 윙입하고 우리 손은 서로가 거꾸로 되는 위치가 됐을 텐데 그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우리 손 FNG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추종을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올려놓은 종목이 아침에 시가가 추종하는 종목의 시가와 비슷하게 출발이 된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은 배반의 스타일을 나타낼 수 있다. 배반의 스타일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장주보다는 추종주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결정하느냐? 적절한 형과 동생의 거리감을 가지고 아침에 시가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비슷한 시가가 책정이 됐다면 그건 반란의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 반란을 좋아합니다. 약한 놈이 크게 올라가고 큰 놈이 쪼그라들고 그런 어떠한 변동성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종목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반란의 힘을 연속성을 키워나가지 못했다. 우리 손이. 물론 시가에 들어가죠. 15%까지 올라갔으니까 5% 이상, 6% 이상 수익은 냈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손 FNG에서 배울 것은 윙이푸드와 우리 손 FNG에서 배울 것은 바로 그 점.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한국정밀기기 한번 봅시다. 한국정밀기기를 뽑은 이유는 얼마 전에 이와 유사한 흐름을 가진 종목이 재거래 상장 유지 결정을 받고 재거래가 되고 나서 그 뒷날에 양봉으로 끌어올리는 패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은 그 패턴을 다시 재구현할 수 있다. 재구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패턴을 한번 훔치자라는 의미였죠. 근데 날이 안 좋아서 그런지 역시 조금 힘은 많이 딸렸네요. 시가가 플러스 3%, 고가가 플러스 5%, 저가가 마이너스 0.8%.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에서 전일에 5%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침에 시가가 3% 잡혔잖아요. 그럼 이거는 오늘 사실은 틀린 거죠. 시간에서 5% 잡힌 종목이 아침에 시가가 3% 잡혔다. 그건 아니더라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많은 강좌를 쭉 해오면서 이런 유사한 경우는 많았죠. 전일보다 더 강하게 시가가 관심도가 끌어야 갈 거 아닙니까? 전일보다 관심도가 낮아져 버렸다는 것은 그건 못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제 한국정밀은 시가 플러스 5% 근처 잡힌다고 해서 위로 잡지 말고 전에 패턴대로 음봉에서
5%든 6%든 기다렸다가 보합이나 음봉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음봉은 내려줬죠. 마이너스 0% 정도. 시가 5%니까 저희들은 보합에 들어가서 한 5% 뛰기는 먹은 것 같습니다. 먹은 것 같은데 양봉을 좀 착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죠. 조금만 더 치고 갔으면 5% 폭에서 조금만 더 착 한 번만 더 타이밍을 수급이 들어갔으면 10%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나리오대로 잘 하신 분들은 수익을 잘 챙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더 이상 뭐 볼 필요는 없죠. 우리가 본 것은 딱 이 뒷날의 하루니까 그죠. 이 패턴을 맞춰주길 바랬단 말이죠. 다음 1도주 섹터 봅시다. 1도주는 한 분의 매매와 매도로 간결하게 매매를 한다라고 했는데 시노펙스 봅시다. 시가 플러스 1.8%, 고가가 플러스 2%. 뭐 시가는 적당하게 잡힌 것 같네요. 1%. 뭐 2, 3%대로 잡히면 좀 기다려야 되지만 1% 아래 위 마이너스 1%나 플러스 1% 아래 위 그 중간에만 있으면 나쁘지 않네요. 일단 1% 순간은 뭐 나쁘진 않았는데 흐름이 좋지는 않았네요. 즉 이 말은 관심을 안 받았던 뜻이겠죠. 시가 1.8% 보합 살짝 찍어주고 올라갔는데 시가에서 끝. 그럼 이거는 틀린 거죠. 왜냐면 벌써 여기서 땡 해가지고 보합을 찍어주고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이 그만큼 그날은 없는 거죠. 일도주는 탁 수급이 반응이 오면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지금의 이 속도는 굉장히 느렸죠. 그래서 시노펙스는 설령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만일에 폭이 짧았으니까 그냥 한번 보자라고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보합을 깰 때는 색깔이 바뀌는 쯤에 그냥 잘라주고 1.8%니까 뭐 한 2% 주고 나와버리게 나왔죠. 여기가 9시 30분 아닙니까? 이 시간 동안까지 이런 행우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틀린 거죠. 미래노시 잘라주고 나오는 게 맞다고 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스코비. 조금 반응을 줬네요. 시가 마이너스 1.0%, 시가는 적당했네요. 고가가 플러스 2%, 종가가 플러스 1%. 시가가 적당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아래 위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안쪽이면 된다. 무난하다라고 했는데 힘은 없네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겨우 뭐 이 정도 일까지 갔다 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단 큰 힘은 없었다. 하지만 무난하게 진입하기는 나쁘지 않았네. TA 홀딩스. 봅시다. 야, 시가 보합이었군요. 적당하네요. 고가가 플러스 2%, 종가도 플러스 2%. 근데 뭐 거의 하루 종일 별 일이 없네요. 그냥 노란 종목. 하지만 이제 티웨이나 뭐 인스컵이나 공략하신 분이 있다면 일단은 보유를 하고 이 꼬리 부분 안 깨면 보유를 한다는 전략으로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죠. 1도주의 장점은 당일에 큰 폭의 파동을 주면 챙길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진입을 한 후에 양봉으로 해서 2, 3% 수익이라도 있다면 안고 있다면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1도주는 그 두 가지를 다 노리는 겁니다. 1도주는 당일 수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꼭 그 점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강좌를 하면서 어느 종목이나 어느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툭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MS 오토텍에서 배울 점은 어떤 것이었고, LG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였고, 우리손 FNG와 윙이푸드에서 배울 점은 뭐였고, 툭툭툭 던지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고 이건 공부가 되겠다 싶어서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노트를 만들으라고 했죠.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매일 와가지고 내일 돈 될 거 없나 하고 둘러보는 사람하고 먼 훗날을 보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들하고는 강의를 듣는 자세나 여러 가지 마인드가 완전히 서로가 틀려야 되겠죠. 일도주에 오늘 NH 스펙십을 한번 봅시다. 시가 3%에서 플러스 6%까지 올라가고 종가상 플러스 4%. 저가가 보합이었네요. 자, 일도주는 제가 항시 아래 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보합이 기준가가 되겠죠. 그걸 위로 아래 위로 1% 높으니까 3%가 시가 잡힌 것은 접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언제 기다렸다면 보합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겠단 말이죠. 이런 종목은 서둘 필요가 없으니까 날라가 버리면 보내주는 거죠. 시간상으로는 맞진 않았을런가 모르겠지만은 이 지점까지 기다렸다면 충분히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은 보유는 할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볼 때 9시 30분이 될 때까지 큰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9시 30분을 넘어가는 거는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 볼 때는 스윙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오늘 보합에 진입을 했다면 그대로 가만히 보유를 하면 되겠죠. 자, 일도주에 대해서 배울 거는 여러분 일도주의 특성은 당일 진입 후 파동이 발생 시 수익은 매도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수익금 폭이 얼마냐가 중요하죠. 이 말은 뭐 2, 3% 수익금을 준다. 뭐 그래 챙겨 나온다. 뭐 4, 5% 폭을 준다. 뭐 챙겨 나온다. 그런 건 좀 그렇죠. 적어도 당일 진입을 했는데 일도 진입에 적어도 한 10% 이상 10% 이상을 줬을 때 쓸 땐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죠. 보합에서 5% 또는 10% 아래 수익권이면 약간의 단기 스윙 형태로 가야지요. 일도주의 특성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도주는 변곡점을 노리는 매매이기도 하지만은 기세가 탁 통한 날에는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죽어가는 불씨를 살리는 그런 공략법이기 때문에 살아나면 일단은 내가 공략한 지점에 손해만 안 보면 그냥 며칠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맡겨 놓으면 돼요. 우리가 할 짓은 딱 그날 일도주 그날 공략을 하는 그 한 번으로 모든 매매는 끝났으니까요. 근데 수익을 줬다 4% 정도, 5% 정도, 그러면 짧은 단기 수익 5%를 보지 말고 그냥 놔두는 거죠. 5% 수익 안 먹는다 생각하고. 그러면 살아나면 새로운
시세를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도주의 개념으로 진입을 한 종목은 방금 이런 거 파동이 적어도 10% 이상은 주면 에이 그래 뭐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하자. 뭐 15%나 20% 주면 감사하고. 근데 뭐 10% 아래 뭐 7%, 5% 이렇게 준다? 그럼 좀 가져가 보는 거죠. 왜? 편안하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남들처럼 뭐 꼬리 공략한다고 애터지게 막 이래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세월의 힘을 빌려서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월의 힘을 빌려서 에너지 파동을 쭉쭉쭉쭉 줄어드는 걸 보고 탁 한 번의 기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을 하면 그저 가만히 놔둬 보는 거죠. 에너지 파동이 변동이 하방 쪽으로 내려오지만 그게 평생을 하방 쪽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맺혀 가지고 엉덩이를 털어주고 살살살 이렇게 가다가 큰 파동이 일어나고 또 살살살 큰 파동이 일어나고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타점 기본이 1도주란 말이죠. 여기서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진입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물론 말처럼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도 이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몇 프로 이거 가지고 오늘 한 5% 먹었다. 얼른 먹고 나오자.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만 안 깨면 내가 그냥 가져가 보자. 이런 게 낫죠. 당일날 뭐 한 10%나 15%툭 올려주면 뭐 그럼 팔아 먹어야죠. 챙겨 먹고 나오고 또 나중에 보면 되거든요. 날라가 버리면 뭐 빠이빠이 해줘야죠. 품이 안을 것과 보내줘야 될 것은 반드시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1도주 섹터의 풀이 1도주의 특성 같은 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향후에도 1도주 같은 건 많이 할 텐데 그 1도주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하시고 매매 임해야 좋다. 다음은 기세주 섹터 한번 봅시다. 기세주 섹터는 뭐 이번 9월달에 한번 볼만한 종목들인데 한번 보자라고 제가 이제 뽑아 나왔는데 봅시다. 일지테크 시가 3%, 고가가 플러스 7%, 저가가 마이너스 1%, 종가가 마이너스 3%. 시가 3%, 살짝 밀렸다가 플러스 7%. 이게 시가 3% 플러스 7% 4%인데 여기서 왜 매도가 나왔죠, 여러분? 제가 말씀 충분히 드렸죠. 내가 들어간 지점보다 밑에 들어간 지점부터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3%에서 4% 매도하면 4%밖에 3%에 7% 매도하면 4%밖에 안 되지만 잠시 눌러주면 여기는 한 1%폭 되겠죠. 여기가 한 플러스 2%나 1.5% 되겠죠. 여기 들어간 사람은 여기가 5% 매도권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매도 탁 나온다. 못 가고 내려오죠. 그러면 이것은 잘라줘야 되죠. 왜? 역시 가봤자 5% 폭밖에 못 갔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10시네요. 여기는 10시. 여기가 9시 반. 9시 반. 큰 재미는 없었던 거였지만은 충분히 지니까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은 다 줬죠. 즉 그만큼 아침 시장에 썩 좋지가 않았다는 뜻이죠. 넷패스 봅시다. 넷패스 플러스 0.6%, 고가가 플러스 6%, 저가도
꼭 시가나 저가나 비슷하네요. 꼬리가 짧았네요. 그냥 종가 하루 종일 그냥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음, 플러스 0.6% 출발해서 뭐 살짝 보합을 깼다가 하루 종일 올라가는 거. 여기 올라간 폭은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긴 한 3% 뛰기나 되게 한 2%나 3% 되겠네. 이런 종목은 올라간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시가가 0%대 잡히는데 부합을 깬다고 도망칠 수는 없는 거죠. 예. 시가가 3%나 4% 잡혀가지고 내려오면서 부합을 깬다면 도망을 가야 되지만 시가가 0%대 잡혔는데 뭐 살짝 음봉을 비친다고 해서 도망갈 건 없죠. 이런 이런 것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시가 개념에서 적어도 폭이 차이가 있어야죠. 폭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가지고 있었겠죠. 뭐 당연히 설마 뭐 팔기나 팔았겠습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가져간다. 기세주는 살아나면 보유죠. 역시 기세주도 개념 자체는 일도주 섹터의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식이 약간 틀리죠. 일도주는 주로 하방으로 내려온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이고 기세주는 상방으로 치달린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방과 하방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공략 운용법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한문의 코어 트레이딩은 이러한 양방향 매매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변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트레이딩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상한문의 지론입니다. 하방 장세든 뭐 상방 장세든 횡보 장세든 어떤 장세든지 유능한 트레이더는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도 자기의 밥그릇은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코어 트레이딩인데 지금 단순하게 일도주와 기세주만 보더라도 양방향 포지션을 딱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운용법은 항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외에도 뭐 코어 트레이딩 많은 기법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작은 자잘한 운용법도 중요합니다. 뭐 제가 표현해서 자잘하지 실제로는 참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다음은 SNS. 이것도 오늘 뭐 그래 나쁘지 않았네요. 이것도 시가가 좋았네요. 그죠? 플러스 0%. 마이너스 1% 살짝 밀려주고 올라간다. 시가가 0%니까 만일 공략할 때는 벌써 3%나 5% 정도의 손절폭 딱 마음을 먹고 공략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밀린다고 해서 팔 리는 없죠. 왜냐면 이런 또 특이나 기세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를 했으면 종가까지 그대로 가만히 가져가는 거죠. 좋네요 모습. 그 다음 모비스는 두 번째 공략이죠. 첫 번째 한번 공략을 하고 한 번 더 보자 한 종목이죠. 왜? 첫 번째 공략한 종목이 양봉으로 끝내줬으니까 두 번째 역시 또 양봉이죠. 자,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일도주의 원리가 지금 이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도주의 섹터의 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입을 한 이후에 양봉으로 보유가 된다면 플러스 1%에서 종가상 플러스 2% 어제 수익을 조금이라도 안고 있다면 가져가 본다 이 말입니다. 겨우 1% 몰라고 그러냐면 그럼 뭐 하루만 참았으면 지금 종가상 플러스 4.9%니까 5% 아닙니까? 그러면 전일날 1%, 오늘 5%, 벌써 6%는 수익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여기서 툭툭툭 좀 올라갔다가 음봉 하나 내려주고 또 조금 올라갔다가 음봉 한 개 내려주고 또 이러다가 이 전고점을
훅 뛰어넘는 양봉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허다한 게 이 시장이죠. 그래서 모비스는 오늘 모습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움직이는 형태의 개념에서는 말이죠. 다음은 APS 홀딩스. 봅시다. 마이너스 0. 시가가 마이너스 0.2%네요. 마이너스 0.2%에서 고가가 플러스 2%. APS를 줄여봅시다.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시가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즉 각도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양봉에서 양보로 가야 되거든요. 양봉에서 시가를 플러스 1%나 뭐 한 1, 2% 잡아주더라도 여기서 탁 양봉을 딱 세워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됐다는 것은 이거는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낮아 눌려주는 종목에 급등을 했다가 눌러주는 종목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공략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급등을 했다가 고점에서 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1차는 버텨요. 2차도 버틴다. 3차는 잘 못 버틴단 말입니다. 아유, 그래 3차 팔았어. 그 다음날도 역시 아침에 뭐 시가가 음봉이라 그렇지. 내가 그나마 여기서 팔고 나오기 잘했구나 하는데 그 음봉부터 출발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주는 음봉은 도망을 쳐야 될 관점이 아니고 공략을 해야 될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어디 적어 놓던지 하십시오. 저도 제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매 이렇게 뭐 어떤 걸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쑥쑥 나오지만은 뭐 그걸 어디에 뭐 글자로 적으라 하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꼭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눌림목은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각도로 가파르게 잡아주고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 음봉을 아침 시가 음봉이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종목은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약간 양봉을 비춰준다고 해도 쉽게 달가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예상 체결가 시간에 싸움이 졌거든요. 시가가 음봉으로 잡혔다는 것은 예상 체결가 싸움에서 졌단 말이에요. 벌써 아침에서 한판 치고 싸대기를 한 대 맞고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 의기소침하면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 APS 홀딩스는 뭐 오늘은 공략할 어떤 그런 관점으로는 틀렸습니다. 다음은 현승바이터로 봅시다. 현승바이터는 상한가를 갔네요. 시가 한번 볼까요? 시가 4.9%.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갈롬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죠. 얘가 갈림이 시가 양봉을 탁 띄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이리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런 모습. 예. 이런 모습인데 시가가 음봉으로 잡혔다. 그건 틀렸다 이 말입니다. 현성바이트는 뭐 상가 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 폭이 상승을 해줬다고 하지만은 각도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차트를 줄여보면 아직 바닥권이죠. 예, 바닥권이죠. 그래서 차트를 줄였다 내렸다 할 그럴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종목이 어제 미션 종목들이 많아 놓으니까 그 복귀하는 데마다 한 40분이 걸려버리네. 아이고 참말로. 헤헤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9월
오늘 3일이죠. 내일 미션 종목. 자, 9월달이 첫날에 매매가 시작이 됐는데 뭐 시장은 뭐 특별하게 뭐 인상 깊은 그런 종목은 좀 없었다고 보네요. 메가 MD, 대통령 뭐 대입제도 검토. 근데 교육주들은 대체적으로 힘이 약하죠. 화천기계, 조국 관련주. 글쎄요. 영아테크, 현성바이탈. 제가 볼 때는 현성바이탈의 가장 모습이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메가 MD처럼 중간에 깔리지 자갈돌이 없이 툭 올라와서 이렇게 상을 툭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썩 좋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현성바이탈같이 이렇게 자갈을 쭉쭉 깔아주고 밑에 받침대로 딱 받쳐주면서 가주는 것이 좋단 말이죠. 차트를 볼 때는 그런 것도 따져야 합니다. 자, 한국증밀기계 한번 봅시다. 아니지. 한국증밀기계가 이게 하해 가지고 글짓기가 좋아서 제가 자꾸 한국증밀기계를 펴니다. 이 종목 뭐 내일 또 공략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한 번으로서 우리가 패턴을 반복 패턴을 노린 매매였지.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매일매일 내일 공략한 종목을 참 도출시킨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도 않고 참. 야, 내일은 뭘 해야 되나. 이 대의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걱정이 많을 때도 많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준 종목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땐 참 답답하죠. 일단 재료조 섹터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로 시간에 의해서 아시아나메가건 재료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셋 대우가 참여를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금호산업부가 상가를 가 있죠. 같이 짝짓기를 매매를 해서 뭐 에어 부산 정도 같이 뭐 두 개만 같이 봐주면 되겠죠. 뭐 많이 볼 거는 없고. 현재로 시장에 특별한 어떤 뭐가 없습니다. 시장에 뭐 오죽하면 뭐 조국 관련주 이런 애들이 상가라가 오르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지금 메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메말라 있다. 뭔가에 지금 이슈에 메말라 있단 말이죠. 뭔가 지금의 이 안 좋은 흐름, 이 글로벌 이 뭐 트럼프나 시진핑에서 휘둘리는 이 이슈, 한일 관계, 뭔가 여기서 뭔가를 탈출할 수 있는 뭔가 이슈에 지금 시장이 목말라 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조국 관련주도 상가라가고 그러겠네. 그래서 일단 재료가 나오는 종목은 이슈가 나오는 종목은 항상 우선적으로 봐주는 것이 좋다. 설령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입니다. 왜? 그 이유는 방금 설명을 했죠. 왜라는 것은 그 왜에 대한 이유는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돌파구로 찾을 이슈에 목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재료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는 것이 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 섹터에는 리캠도 한번 봅시다. 리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8월 29일 날 리캠이 50억 규모 시비 발행한다고 급등을 했습니다. 8월 29일 날. 그러면 8월 29일이면 이 날짜 되겠죠. 그죠? 목요일 날짜. 시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2%까지 올라갔다가 또 마이너스 12%면 혼자 난리를 피워내거나 그죠? 자, 그러는데 가만히 오늘 보면 유성전자 결정이 3자 배정 결정이 5시 55분에 났단 말입니다. 5시 55분에 190억 200억 정도 되죠. 그럼 5시 55분이면 이 재료가 만일에 충분히 받아줄 수 있었다면 얘가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거든요. 5분이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상한가를 만들어 주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자 6시 11분에 2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이제 글자가 나오죠. 그리고 300억 규모 12발행까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의 500억 규모 아닙니까? 300억 조달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결정하고 200억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결정하고. 자, 그래서 지금 5시 55분에 이 3자 배정 이슈를 5분 동안 상한가를 못 붙일 그런 뭐 특별한 재료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도 좋다. 일단 좋은데 300억 10위까지 붙었을 경우에는 과연 내일 어떻게 모습이 달라질까라는 것을 내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뭘 보면 알겠습니까? 시가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재료주 섹터는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죠. 금호산업우와 에어부산은 금호산업우가 시가가 낮으면 금호산업우로 봐야 되겠죠. 금호산업우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선주니까 매매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금호산업우가 시가를 많이 높게 띄우면 뭐 에어부산 같은 종목 갖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애매하다 싶으면 2등주 갖고 1등주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참 불확실한 시장 아닙니까? 근데 뭔가 하나의 기준점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테마주가 매매하기에 좋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뭔가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있다면 그럼 이런 것 같으면 금호선은 뭐 대장주니까 올라가면 인원도 따라가겠죠. 명확한 기준을 얘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장주를 공략하느냐 뭐 추종주를 공략하는 것은 그날 대응 능력이 중요하겠죠. 또 아니면 이 재료 자체가 내일 특별히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금호산업의 지금 상한가 모습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잔량의 모습이 시간의 상한가 잔량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내일 말 다른 강력한 재료가 나오면 조금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상한가 모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죠. 저도 말을 하다 보면 저는 그냥 편하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시간의 상한가 모습을 가지고 저게 좋은 모습이다 나쁜 모습이다를 평가를 또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전략이 달라져야 되고 참 이런 것을 어떻게 글로는 표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 예전에 제가 20년 전 15년 그 대금을 배우러 가니까 무조건 그 선생이 자기를 따라해라고 이래 하는 그게 그런 이제 뭐 대금 전수 방식은 그렇죠. 왜냐하면 책으로 나타내는 어떤 음표는 한계가 있는데 대금을 부리는 기술은 그 음표로는 표기하기 상당히 힘들죠. 뭐 그런 것은 사담이고요. 자, 일단 재료주 섹터 하나 설명을 뭐 일단 마치는 쪽으로 합시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자, 기술주 섹터 안 볼 수가 없죠.
기술주 섹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급등주 시장의 허리를 담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윙이푸드, 평화산업 두 종목은 내일 같이 좀 봐줘야 되겠죠. 아직은 뭐 재료가 살아서 뭐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돼지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국 쪽에서는 요리 쪽, 특히 돼지고기 요리는 참 많이 선호를 하고 그것으로 만드는 재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지만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살처분을 참 많이 했죠. 살처분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파동의 그 재료만큼 재료의 두께만큼 얘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얘들의 가장 중요시 볼 것은 뭐냐면 박자입니다. 박자. 웬 박자? 수급과 뉴스가 같이 교묘하게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 박자가. 이것이 얘들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얘들한테는. 뭐 그 말이 어떤 말인가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많이 겪어보면 될 겁니다. 죽으려고 이제 좀 갔어. 가서 이제 죽으려고 이제 이 정도 갔으니까 뭐 여기 30%뭐 여기 한 20% 50% 갔어. 죽으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아침 이 정도 돼서 또 뉴스가 하나 톡 나옵니다. 급등을 하게 되죠. 이제 갔어. 이제 그만하자. 그래 팔고 이제 음봉으로 실실 떨어지고 내려오는데 공교롭게도 이 중간쯤에 또 뉴스가 하나 톡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등. 이제 이러한 케이스도 예전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안 갈 놈이 첫날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갔다가 음봉을 요리 내려주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 툭 나서 또 올라가요. 또 내려 죽는데 또 올라가고 그때마다 뉴스가 탁탁탁 하나씩 공교롭게 나왔죠. 처음에는 뭐 100억 뭐 삼자 배정, 뭐 뒤에는 뭐 200억 뭐 시비 발행, 세 번째는 신사업 진출, 네 번째는 바이오 산업 뭐 어떠고, 다섯 번째는 무슨 뭐 공급 계약 몇 조,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박자가 중요하다. 박자가. 아이고 참 뭐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렵네요. 주식이 그죠? 참 쉽게 해도 되는데 참 어렵다. 그죠? 자 일단 뭐 기술주 섹터는 그렇게 봅시다. 기세수 섹터 하나 봅시다. THN 종가를 딱 끝까지 올려놨거든요. 여기까지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종가가. 마지막에도 탁 치켜 올리면서 끝을 냈단 말이죠. 나쁜 모습은 아니죠. 기간이 10만 5천 주롱을 담았단 말이죠. 너희들도 담았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전고점이 바로 코앞 요 조그만 보이죠. 엄청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이렇게 봉으로 치달려가는 올라가는 종목은 이런 얇은 꼬리는 얘들을 막지를 못해요. 내일 한번 봅시다. THN 시간에서 플러스 2.0% 벌써 이 꼬리는 차고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문제는 이제 배포죠. 배포 차트 줄여볼까요?
예, 완전한 신고가를 쓰고 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왜 지금 중요하다? 왜? 월초다, 월초. 월초에 이렇게 빨간 장대 양봉을 내세우면서 신고가를 빼려고 한다? 달러 붙어줘야죠. 월말도 아니고. 네, 한번 봅시다. 재료주 섹터에 하나만 더 넣읍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응을 내주진 않아요. 하나 니켈 1호, 2호를 보면 볼 텐데 2호가 더 급등력은 있죠. 니켈 가격이 지금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올라봤자 몇 프로 안 오르는데 오늘 오름폭이 크죠. 자, 장중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반등을 주긴 했는데 11%까지 올라갔다 종가상 7%를 마쳤거든요. 시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빠졌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주지 않지만 내일 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건 한번 옆에 놔두고 보기만 보십시오. 보기만 보시고 얘네들도 한번 움직이면 파동이 좀 있으니까요. 같이만 보세요 그냥. 자, 그럼 기세 주식 때까지 했죠. THN. 일도주는 더 볼 게 있죠. 자, 일치테크는 다시 일도주 개념으로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난 일도주 모비스도 같이 봐야지요. 왜? 음봉이 비칠 때까지 쫓아갈 수 있으니까. 네페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보죠. 뭐 많이 볼 것도 아니고. SNS택도 나쁘진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도주는 계속 추적을 해줘야 됩니다. 일도주는 살아나는 일도주는 스윙 개념 일치테크 같이 이제 새로 이 진입을 해야 되는 일도주는 흐름을 나중에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뭐 그 외에 뭐 몇 가지 종목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압축을 하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 일단 재료주 섹터는 이 섹터 위주로 한번 보시고 기술주는 뭐 이 두 종목은 봐야 되죠. 윙이푸드는 뭐 지금은 뭐 기세 싸움이니까 안 죽고 기세를 빨갛게 해가지고 달려 빼면 같이 가줘야 되죠. 평화산업은 기다렸다가 빨갈 땐 사지 말고 파랄 때 사야 되겠죠. 평화는 아침에 덥석덥석 하지 마시고 흐름을 보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충분히 빨갈 때보다는 파랄 때 사는 게 좋고 윙입은 파랄 때 사면 안 되고 빨개 가지고 달리 뺄 때 사야 됩니다. 수급이 느릴 때는 사시면 안 됩니다. 윙입은 기세주 섹터 THN은 뭐 내일 승부지요. 성공을 하면 내일도 만일에 양봉으로 나가준다면 당분간 끌고 가볼 필요성은 있죠. 스윙으로.
일도주는 뭐 많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할 건 없을 것 같네. 오늘 오늘 방송 시간이 참 길군요. 좋습니다. 어느 분들이 이 강좌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많은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우실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뭐 별 호응이 없으면 이 강좌는 하지는 않겠죠,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주식 고수가 되고자 하면서 주식 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양이나 집중도 이런 것을 따라가지도 못해도 적어도 발바닥만큼이라도 자꾸 그 모습을 모방을 하고 그 모습에 약간 자꾸 본인을 가깝게 하려고 해야 발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배울 때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트레이딩만 하시면 안 되고 자꾸 큰 틀의 그림을 자꾸 그리면서 트레이딩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의 매매법, 예전에는 하나의 매매법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변화된 멀티플레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만큼 사람들이 얍삽해지고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성격의 변동성이 예전하고는 틀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어느 하나만 하면 그것으로 승부를 다 보고 그랬죠.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트렌드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플레이도 다른 플레이로 맞춰줘야 됩니다. 다변화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 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사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디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 있습니다.